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 MBC가 단독 보도한 사건인데요. 서울대 졸업생들이 서울대 여성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보도 내용부터 보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영화 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건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A씨 자신이었습니다. A씨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붙여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음란 행위를 한 거였습니다. 남성의 성기랑 제 사진을 그렇게 이제 오버랩 해가지고 한 그런 사진과 이렇게 뭐 다리 벌리고 이렇게 있는 여성 나체 사진이라든지.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고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A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성폭력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장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 다시 A씨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떨던 A씨는 몇 달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거였습니다. 한 친구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그 위탁반 선배 누구한테 우리 동기들 3명의 그런 합성 사진 같은 것들이 막 와가지고 그 선배가 그렇게 약간 제보 알려줬었다.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서울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는 40살 박모 씨. A씨의 같은 학과 선배인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문 기자, 네. 이 공범도 더 있고 피해자도 첫 보도 당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어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속된 이들 중에 그 40살 박모 씨와 31살 강모 씨는 그 서울대 출신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그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그 채팅방에서 한 몸,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끈끈한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성만 60여 명이고요. 이들이 유포한 영상이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무려 3년 넘게 범행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걸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범행 수법이 치밀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그 추적단 불꽃인데요. 추적단 불꽃이요? 네,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텔레그램 N번방을 취재한 그 디지털 성범죄 침층 취재 기자이자 활동가 단체입니다. 그 5년 전에 N번방 그때, 사건 네, 기억하실 당시에 텐데요. 있었군요. 그때도 이들의 그 끈질긴 추적으로 조주빈 일당이 검거가 됐었죠. 그래서 서울대 피해자들이 먼저 추적단 불꽃의 도움을 요청해 와서 이번에도 2년 넘게 추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추적단 불꽃의 그 원은지 씨는 자신을 음란물을 좋아하는 30대 남성이다, 이렇게 속여서 박 씨에게 접근을 했고요. 근데 하지만 박 씨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던졌지만 일절 답을 하진 않았고요. 그 IP 추적을 위한 어떤 방법도 모두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수사 중이던 경찰이 실수로 해당 대화방에 입장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고요. 이 때문에 박 씨가 아예 그 상대를 차단해서 다시 접근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원은지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력한 뭔가 한 방이 필요해서 제가 그때 이제 미모의 아내를 둔 이제 30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주제로 좀 대화를 좀 이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상의 아내를 주제로 대화를 이제 이어가다가 박 씨가 가상의 아내 속옷을 그럼 특정한 장소에 놓고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장소 선정의 이유도 되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원 씨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2년 동안 대화하면서 서울대 피해자들을 많이 능욕을 했으니까 의미 있게 서울대 입구역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CCTV에는 화장실에 놓아둔 속옷을 가지러 온 그 박 씨의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박 씨가 3번에 걸쳐서 속옷을 가지러 왔고요. 지난달 3일에서야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거 보면요. 처음 피해가 확인된 뒤에 이렇게 범인이 잡혀서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무려 2년 반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중지나 불송치 이렇게 했다는데 경찰과 검찰이 손 놓고 있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은요. 네. 2년 반에 걸쳐서 결국 이제 추적해서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이 정도 걸리더라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를 한다든지 신고를 할 때는 이제 그 대화 나눴던 캡처 화면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 가지고 IP 추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게 이제 쉽지가 해외에 않다. 서버가 예, 있다랄지 예. 아니면 이제 방이 폭파된다랄지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건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뭐 요즘에 사이버 수사팀이 네, 엄청나게 뭐 기술이 발달돼 있죠. 하지만 이제 IP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이제 경찰이 많은데 경찰청, 경찰서가 많은데 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팀 정도 되면 그래도 한국 최고의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그런 능력이 있지만, 전문성이 예, 있지만 예. 그 이외에는 뭐 기본적인 건 있지만 아주 고도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이버 수사와 관련된 고도의 수사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데 하더라도,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전문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사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대부분이 신고하고 고소하면 수사가 중지되거나 네. 아니면 피의자나 범죄인을 찾지 못해서 그냥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잡힌 것만 해도 이거는 예, 성과가 예. 있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근데 문 기자 5년 네. 전에 아까 말씀하신 N번방 사건 이후에 이거 재발 방지해야 된다면서 다양한 대책도 나오고 법 개정도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절이 안 되는 걸 보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제적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한계도 있지만요. 뭐 하여튼 그 당시에도 2011년 말에 이게 N번방 방지법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때 불법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 시행 당시부터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N번방 사건의 중심이었던 텔레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었고요. 또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만 해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는 됐지만 불법인지 몰랐다. 즉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은 네. 처벌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사전 검열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네. 후보가 N번방 방지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군요. 당시 그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보면요. 그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릴 정도로 국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무엇보다 제2의 N번방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논란만 네. 됐을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저도 궁금해서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재개정이라든가 또 제2의 N번방 방지 대책 등이 뭐 추가로 나온 건 딱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번 범죄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발생했잖아요. 아까 뭐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에 수사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더 단속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어렵죠. 제일 그 이유가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요. 예. 일단 최근에 어떤 범행 동행은 이제 마약이 됐던 성범죄가 됐건 아니면 주식과 관련된 사기, 코인 사기가 네. 거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이 텔레그램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서버 위치 찾기가 외국 서버에 힘들다. 두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압수수색해서 IP 추적하기가 어렵고요. 어렵다. 첫 번째가. 네.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이 일반적인 SNS에 비해서는 보안성이 탑이에요. 그래서 이 방에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누구든지 이 방을 폭파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개설한 자는 이제 범죄인을 마음껏 해놓고 이걸 다 폭파해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신고할 때는 그 캡처 화면밖에 없거든요. 없고. 그럼 IP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자체에 지금 이번 자체도 말이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텔레그램의 어떤 원리, 네. 보안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나를 추적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N번방의 사건에 대해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방에서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알아내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야 끄집어냈기 돼요. 때문이다. 그래서 예. 다른 사기나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계속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절해버리면 네, 그걸로 끝나는 끝나니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끼를 던져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주겠다고 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체포하는 방법이기 네,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경찰이랄지 뭐 검찰에 신고할 때는 네. 이걸 절대로 그 방에서 나오면 되지 않고요. 계속 심리전을 펴면서 네. 계속 끌고 가면서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체포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단속도 한계가 있고 처벌은 어떻습니까? 처벌 한계나 뭐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처벌 수는 이제 예. 텔레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범죄인데 이걸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냈다랄지 네. 아니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한다랄지 이제 그러면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이걸 뭐 유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형량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높아요?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외부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뭐 이 아까- 사건만 있는 네,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네. 계속 심리전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